오늘은 이 폭스바겐 관련된 얘기를 네. 좀 해볼까 해요. 폭스바겐이 최근에 파워데이를 개최를 했어요. 네. 배터리의 내재화, 네. 배터리의 수명이 떨어지게 되면 재사용, 네, 네. 그 다음에 수명이 끝나서 폐기하고 나면 그거를 재활용을 해서 네, 네. 소재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터리 사업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다. 네. 근데 이걸 파워데이를 통해서 3월 15일에 발표를 하고 나서 K배터리가 뭐 흔들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쵸. 폭스바겐은 2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폭스바겐의 배터리 향후 내재화가 네. 과연 K배터리를 흔드는 거냐. 네. 2023년서부터 내재화를 하기 시작해서 2025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체 생산을 하거나 각형 배터리로 전체 80%를 교환할 것이다. 네, 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LG화학 주가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네, 언론에서는 폭스바겐이 이런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K배터리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네. 그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네. 그런 배터리에 대한 기술이 갑자기 생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 K배터리가 움직일까요? 그 주가의 영향을 받고 왜 미래에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올까요? 그건 그냥 순간적인 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왜냐면은 지금 흔들렸던 이유가 저는 그들의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흔들린 게 아니라 그냥 주식시장에서 잠시 마치 K배터리가 그냥 시장을 막 끌고 갈 것 같았는데 폭스바겐의 발표로 인해서 변수가 생겼다. 야, 그 정도인 거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폭스바겐의 파워데이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6개 유럽 거점을 만들어 놓겠다. 네, 예. 그래서 40기가와트의 네.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6개 공장을 통해서 네. 2030년까지 240기가와트아워에 240기가와트면은 75kWh 배터리의 전기차를 한 32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 그쵸. 양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2030년까지 대체적으로 유럽에서 한 3,400만 대 정도 네. 전기차가 돌아다닌다고 하면 네. 2030년도에는 내재화를 통해서 아예 유럽의 수요를 다 감당을 해내겠다, 이런 계획인 거예요. 네. 배터리는 자본 집약적이고 규모의 경제에 도달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수율이 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소재예요. 소재를 얼마나 잘 공급받아서 가공해서 네. 이걸 수율 좋게 완성품으로 내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가격 경쟁력 확보하지 않으면 이익을 남길 수 없는 사업 구조란 말이죠. 네, 네. 그러면 기술력도 없어, 소재 산업 준비도 안 돼 있어, 기반도 안 돼 있어, 가뜩이나 유럽의 노동비도 비싸, 그쵸. 그다음에 공장 가설했을 때 수율도 안, 이런 환경에서 이제 와서 내재화를 한다라고 하는 속뜻이 뭐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노르웨이가 수력 발전으로 96% 지금 감당을 네. 하고 있죠. 네. 그리고 풍력 발전하면은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또 스웨덴. 네. 기술력이 상당히 지금 진보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수력 발전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1kWh당 70원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완성화시켜서 운영을 네. 하게 되면은. 그런데 원자력 발전이 보통 1kWh당 40원 정도, 40원에서 50원 정도 비용이 그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석탄이 한 60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사실 석탄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화력. 석탄하고, 그 다음에 그 원자력하고, 원자력이죠. 또 쓴다 그러면 LNG 정도 쓴단 말이죠. 이 세 개가 필수인데, 그런데 이제 이 유럽에서는 노르웨이나 또 스웨덴, 덴마크,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풍력, 그나마 햇빛이 잘 되니까 이제 그 태양광 뭐 이런 네.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친환경 발전을 하는데, 이미 이거를 20년 가까이 노하우가 쌓여져 있어서 유럽은 뭐 실제로 이게 화석연료, 그러니까 석탄을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비용을 지금 빠르게 내리고 있단 말이죠. 이 친구들이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관련해서도, 야, 너희들 배터리 생산을 하면서 친환경 전기차 생산을 하려면 전체 배터리 라이프를 점검을 해서 여기에서 CO2가 총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해보고 이게 건전한 에너지원인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는 따지고 규제할 거야. 그래서 채굴, 리튬이나 코발트, 니켈, 망간 뭐 이런 걸 채굴한 것서부터 이걸 가공을 해서 제조를 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요거를 또 ESS 장치처럼 재활용을 하고 나중에 이걸 또 어느 정도 리사이클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고 네. 재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CO2 총량을 우리는 제재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술력으로 따라가려니까 답이 없는 거지. 그럼 뭘로 따라가야 돼? 결과적으로
친환경이라는 대의를 앞세우면 돼요. 그렇죠. 왜? 배터리는 친환경으로 생산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한국이거든. 특히 아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친환경을 이용한 규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물살을 잘 타는 이유가 뭐냐면 폭스바겐이 야 우리가 환경 안 지키니까 폭스바겐 저렇게 아작을 냈어. 폭스바겐 300조 물어낸 거 봤지? 우리가 폭스바겐도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하는데 폭스바겐이 아닌 비유럽의 너희들 어림도 없어. 너희들이 이거 안 지키고 환경을 안 지켜? NCA 어긋나는 그런 배터리, CO2 총량 나오는 이런 배터리를 우리 쪽에 어림도 없는 소리야. 규제를 거버리면 지금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는 SK나 LG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지금 유럽이 노리는 건 그거예요. 2025년까지는 자리를 잡는 성장기예요. 유년기지 전기차가. 사실 2025년서부터가 본 게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폭스바겐이 26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는 그 시점부터가 사실은 본 게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30년이 되면은 전체 생산량의 40에서 50%를 전기차로 우리 생산을 바꿔버리겠다. 네. 그러면 정말 수익이 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전환되는 시기는 2025년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2025년까지 유럽의 야욕은 뭐냐? 숨은 뜻은 뭐냐? 네. 어떻게든 환경 규제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프로세서 자체를 바꾸고 그걸 기반으로 그런 규제를 기반으로 뒤떨어졌던 경쟁력을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배터리 생산 라인을 유럽에 240기가와트를 일단 깔아버리고 네. 그리고 K배터리든 중국이든 어디든 유럽에서 차를 팔려면 역시 유럽 내의 현지 공장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갖출 수 있게 해서 전기차에 생산되는 친환경 배터리의 메카를 유럽으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는 거지.